네, 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조민아입니다. 투자하기 힘들었던 이번 한 주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오늘 상승을 하면서 체면을 좀 살렸지만 코스닥 시장은 오늘장에서 역시 반등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2,289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791포인트에 마감되었습니다. 자, 힘들었던 한 주를 그래도 마무리를 확실히 잘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 마련되어 있는 금요일 시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50분 꽉꽉 채워서 굉장히 특별한 내용들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 시장 얘기는 물론이고요. 종목 얘기 그리고 특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그나마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도 굉장히 온탕과 냉탕을 많이 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한 주 굉장히 시장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 마감이 되었네요. 이번 주 시장,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장세가 이제 계속 유사하게 흘러갔는데 코스피 장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것인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뭐 중심선이 20선 돌파를 해주면서 상방으로 좀 안착을 해주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대로 반등을 줄지 안 줄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일봉상으로도 그대로 과매도가 나온 이후에 반등을 주는가 싶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 매수 찬스를 보일 만한 업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업종 위주로 반도체 IT 이쪽 위주로 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래소 관련해 가지고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IT 반도체가 반등을 줬을 때 반등을 이제 그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도 주봉상으로 현재 120선 지지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위치다. 지금 쉽게 120선이 주봉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2200선까지 무너지면은 이제는 웬만하면은 그 실적주 그리고 저평가주들을 슬슬 지수 하락을 대비해서 매집을 들어가야 하는 장세입니다. 지수가 만약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좋은 종목, 말 그대로 알찬 종목을 매집을 들어가야 하고 아직까지는 향방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지금 뭐 어떠한 업종, 주도 업종은 없지만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굉장히 간편하게 소수의 이 기술만으로도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올라가는 매매 패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를 예측을 하시면서 IT 쪽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액면 분할에서 국민주로 됐던 삼성전자 주식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 만약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점점 있는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제가 잠깐 이제 뭐 차트도 보여드리자면 보통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이 지표로서 지금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시면은 지금 과매도 시그널이 포착이 된 이후에 지금 2018년 2월 달에 포착되고 약반등을 보여주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과매도 시그널이 떠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여지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반도체의 앞으로 업황 역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번 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와 IT 위주로 코스피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시장도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거래소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좀 안전자산 위주로 그리고 좀 경기방어주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좀 안정적인 그 거래소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집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 역시도 기업들이 낙폭이 한번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좀 아무래도 쉬쉬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봉상으로 살펴봤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60선까지 지지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코스피 지금 거래소와는 다르게 지금 120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고 했을 때 700선까지도 염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지수 향방을 보시면서 좀 조심해야 한다. 보통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가는 게 제약주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 최근에 뭐 네이처셀도 상당히 그 낙폭이 커지면서 악재를 동반하면서 무너졌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수비적으로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흔들리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동성제약 같은 종목도 많이 올라가 주었는데 앞으로 향방이 지금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금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하면서 좀 더 관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지금 좀 관망세가 맞을 것이다라는 의견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오늘 또 정리해봤습니다. 네,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금 시장 안에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기술 투자 종목 오늘 특징주로 주셨는데 가상화폐 관련해서 다시 주목을 받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반가워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거기에 따라 역시 좀 불안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 오늘 이 종목 통해서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언급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뜨거운 열기가 바로 이제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장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바로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된 것이죠. 지난 2017년 중순부터 해서 2018년 초까지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거의 뭐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는 상한가가 아니면 올라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반등을 줬을 때 상한가는 기본으로 달성하고 당일 20% 급등을 우습게 달성을 해줬기 때문에 맨 처음 이제 2017년 중순부터 해서 상승을 보여준 이후 어느 정도의 이제 잠복기를 가지고 17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2차 급등세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상승폭 2,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뭐 500% 가까운 수익률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식으로 나온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연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맥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과매도 시그널이 지금 연속해서 계속 포착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과매도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줬는데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이때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을 주나 지금 시그널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와주고 원형 바닥 패턴을 그려주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그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G이식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웬만해서는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증대가 될 것이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승폭, 50%, 100%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좀 악재가 나온다 했을 때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된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하면은 수익 보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지금 편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업종적으로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는 바로 월요일 다음 주에 바로 공략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그 호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간에 공략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매집을 통해서 평단을 낮추면서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안에 조금 주춤했던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보니까 또 철도주들이 남북 연결 구간 점검 일정 관련해서도 막 강세를 보이는데 남북 경협주 다음 주쯤에 좀 주목해 봐도 될까요? 또 개인적인 견해 궁금하거든요.
제가 또 이제 제약주하고 남북경협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코스닥 지수 말씀드릴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보통 이제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게 제약주이기 때문에 제약주 이 업종 자체는 쉽게 이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뭐 특정 종목들은 위험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정고점까지 다시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제약주 파동은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닥이 망하지 않는 한 제약주 시총 상위를 거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잡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 종목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약주나 남북경협주 모두 단기 매매를 통해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이고 지금 만약에 남북경협주는 또 제약주하고는 다른 게 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가는 게 제약업종인데 남북경협주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호재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적극적인 그 일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남북경협주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뭐 지금 지수 따라서 올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를 지금 과감히 하기보다는 뭐 짤막짤막하게 1거래일 단타를 친다든지 뭐 스윙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철도주들이 반짝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을 보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조금 단기적인 접근 빨리 보던지 조금은 회의적인 부분을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좀 어떤 업종으로 혹시 좀 개인적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말에 나와주면서 이 G20 회의 관련해서 이제 또 비트코인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그에 발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네. 비덴트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블록체인 관련주들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말씀드릴 때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내가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에 좀 관심이 있다 한다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는 보통 단타로서 하는 게 가장 정석이고 소액으로 고수익을 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낙폭이 떨어질 때 크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 이제 그 50%, 100% 파동을 잘 구간으로서 단타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중장기로서 잡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매집으로서 모아가시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계속해서 단기 매매로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블록체인 관련주들 제가 단기 매매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기법 설명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까지도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정리와 함께 또 눈에 띄는 또 특징주,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까지 또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다타장이 전문가께서 특별히 매매 기법을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또 특별한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기법은 바로 이제 전세역전 매매법. 제가 앞서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세역전 매매법이라는 게 보통 이제 지수가 하방으로 눌러주고 있을 때 장이 어려울 때 굉장히 빛을 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장이 좋을 때도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왜 그러한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매매법인지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세다. 지금 단기 매매로 수익 볼 종목이 매일 사막의 모래알처럼 쏟아지고 있는 장세인데 지금 단기 매매를 하지 않으면 무슨 매매를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모래알처럼 쏟아지는 종목들을 어떻게 캐치해서 어떻게 공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오늘 그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그 매매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전세 역전 매매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첫점 매수 타이밍 공략이 일단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정적인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 뭐 좋게 말하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인데, 자, 떨어지는 칼날이 아닌 바닥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 기법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상당히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종목인데 현재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 아니라 바닥에서 딛고 올라가기 전 위치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기법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전세 역전 매매는 안정적인 저점 매수를 기록할 수 있는 매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하락할 때도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는 대세 상승장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매매법입니다. 오히려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이 잘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아예 그냥 매매를 쉬는 방법도 있고, 하나의 이 그 현재 장세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래량을 이용한 단기 수익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세게 떨어지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자금의 이탈도 없습니다. 자금의 이탈도 없고 유입도 없고 계속해서 주가만 흘러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을 이용한 단기 수익 매매법이 핵심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이제 과매도를 노린 맥점 공략입니다. 제가 이 기법도 알려드릴 건데 과매도 시그널을 포착한 이후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가벼워지고 올라가기 직전이구나. 이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그 주식에서 종목이라는 것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종목이 무거워집니다. 단기간에 이제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무거워져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매도 물량이 많게 되면 종목이 가벼워져서 그대로 이제 가볍게 주가 급등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매도를 노린 맥점 공략이 바로 이 매매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를 돌파하는 강력한 주가 급등을 포착한다. 바닥권에서 그대로 떨어지던 차트가 반등을 주는 자리, 말 그대로 추세 전환을 노리는 그 맥점, 타점을 공략하는 게 바로 이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수는 증시를 예측하고 중수는 종목을 고르고 고수는 타점을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매매법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아니요, 증시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타점을 공략해서 수익을 보는 매매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세 역전 매매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이 매매법에 해당되는 종목을 찾을 것인가, 그 해당되는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 역전 매매법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0% 정도 주가 하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떨어진 종목이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아니 누구는 10%가 많이 떨어진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투자자는 나는 고점 대비해서 100% 정도는 떨어져야 낙폭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마다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수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30% 이상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이 낙폭이 떨어진 종목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0%가량 주가 하락이 떨어진 종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개월 중 신고 거래량이 발생을 해줘야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떨어지고 바닥을 잡아줬으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전에 보통 거래량을 동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떨어진 종목이 바닥권에서 40봉 중 말 그대로 2개월 동안 가장 큰 신고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이 종목은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이제 여기 바닥을 딛고 반등을 주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종목을 고르기가 참 애매하고 단기 수익을 본다기보다는 스윙이나 중장기로 이어질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 2개월 중 신고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1년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하락이 크게 떨어지고 2개월 중 신고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가 바닥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바닥인 건 알겠는데 지금 조만간 단기적으로 여기 바닥을 딛고 올라갈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주가 급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을 딛고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그냥 거래량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가 급등을 올려주되 거래량을 동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거래량 없이 주가만 올린다는 거는 보통 이제 물량을 소수만 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가 급등, 뭐 윗꼬리를 세게 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주가를 크게 올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CI 과매도 신호 포착인데 이 과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간에 주가 급등을 보여준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가벼워져야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80에서 90%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CCI 과매도 그리고 신고 거래량 다시 마지막으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많이 나와준 종목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최근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 이게 혼란스러운 장세뿐만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역시나 효율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세 역전 매매는 곧 무엇이다? 바로 장세 무관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만 노트에 제대로 적어 놓으시고 제대로 숙지하시고 제대로 연습만 하신다면은 자산이 될 것이고 추후에 내 계좌를 살리는 매매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방송을 집중하시고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를 집중해서 캐치를 해나가신 분들은 향후 10년 매매를 하시고 20년 매매를 했을 때 이 매매법 하나로서 살아남는 생존 매매가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시 종목들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동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원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었는데 자, 전세 역전 매매 기법 포착주입니다. 언제 포착이 되었느냐? 바로 이 7월 초, 바로 7월 2일, 7월이 시작되고 나서 7월 1일 날 바로 포착이 됐는데 보시면은 차트가 고점 대비해서 약 몇 퍼센트, 제가 여기 친절하게 텍스트도 써드렸죠.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바로 약 40%, 제가 기억하기로는 3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고점 대비해서 약 40% 주가를 하락한 이 동원이라는 종목이 40봉 중 보시면은 5월에서 6월까지 신고 거래량이 터져졌습니다. 지금 그림 차트 하단에 제가 써드렸죠. 2개월 중 신고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었습니다. 2개월 중에서 신고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고 고점 대비 약 40% 주가 하락을 했다면은 이 종목은 여기가 바닥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렇다면 현재 동원이라는 종목이 이제 여길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주가 급등을 단기간에 올릴 것인가? 지금 보시면은 6월 바로 마지막 날 6월 마지막 거래일에 CCI 과매도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를 확인하시면은 여기에서 과매도 표시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전거래일이죠. 충분히 단기간에 급등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듯이 지금 볼린저 밴드 빨간색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까지 바로 이날 보여주었기 때문에 7월 초에 동원이라는 종목이 기법 포착주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여기에 기법 포착주들을 검색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평 돌파 매매 검색식에도 바로 이날 포착이 되었습니다. 7월 초에. 그러면서 포착이 되고 나서 종가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느냐.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기법 포착이 된 이유, 바로 다음 날부터 흔히 말하는 점상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역시 점상 그대로 몇 퍼센트를 들어 올렸냐면 그대로 다음 거래일부터 연속으로 3거래일을 들어 올리더니 약 기법 포착 이후에 곧바로 200% 주가 급등을 올려주었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 우연하게 동원만 올라간 게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종목들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가 주고 있고 그리고 이 기법에 해당되면 기필코 높은 수익률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 포착주는 훨씬 더 중요하게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다. 성공률이 높은 매매법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원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 바로 샘표라는 종목입니다. 자, 샘표라는 종목 역시도 7월 초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지수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동원이라는 종목이 포착되고 바로 역시 또 샘표라는 종목이 포착됐는데 저는 이슈 보지 않고 뭐 재료 보지 않고 재무 보지 않고 어떠한 것도 보지 않고 지금 장에서 올라가는 차트, 올라가는 자리, 그 자리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샘표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큰 종목이었고 역시나 마찬가지 고점 대비 약 30% 주가 하락이 이루어진 종목이고 2개월 중 신고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CCI 과매도 시그널이 당일날 기법에 포착된 날 신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34,000원에 위치해 있던 볼린저 밴드 상단을 그날 그대로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역시 샘표는 기법 포착이 됐구나. 역시 제가 만든 검색식에도 이날 샘표가 포착이 되었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 이후에 샘표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상한가에 근접한 급등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갭상승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기법 포착 이후 바로 80% 주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샘표와 동원같이 바로 급등을 하는 종목만 있냐? 역시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눌림을 보여줬다가 단기간에 가는 종목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다음 화면에 보여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SH에너지화학인데 자, SH에너지화학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커진 종목이죠. 낙폭이 커지면서 CCI 과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약 30%가량 주가를 끌어내린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어디까지 올라갔죠? 1,600원까지 올라가줬습니다. 1,600원 돌파를 해주면서 바로 종가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다음 날 15%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살짝 주면서 단기간에 바로 급등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뭐 정리를 해도 좋고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손실률이 손실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고 수익은 크게 확대를 할 수 있는 매매법. 워낙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 손절가는 타이트.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매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꿈만 같은 매매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차트 설정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이 CCI 과매도 설정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볼린저 밴드 설정법까지 알려드리고 해당되는 종목까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CCI 과매도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바로 찍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조건이 하루에 동시에 포착이 됐을 때 종목을 공략하는 건지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혼동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여기에 지금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제가 질문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잡고 가시는 분들은 승률이 기본적으로 80% 이상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공략하고 여기에 파생된 기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급등 시그널이라는 이 매매,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전세 역전 매매법이 급등 시그널과 연계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고수익을 기록하는데 방금 전에 샘표가 급등 시그널 이후에 전세 역전 매매 패턴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 시그널과 연계한 매매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이 매매법에 해당되는 종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H에너지화학 이후에 제가 지금 과거에도 이러한 종목들, 지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만 이러한 매매법이 먹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역시 이 매매법은 항상 통했습니다. 언제나 에브리데이 언제나 통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성창투는 지수가 좋든 나쁘든 개인 투자자들이 울고 있을 때도 웃고 있을 때도 언제나 일관된 승률로서 수익을 기록해 줬다는 겁니다. 대성창투 무슨 종목입니까? 무슨 종목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수는 항상 어디를 잡는다고요?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을 잡습니다.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타점. 지금 대성창투 역시 무슨 종목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타점에 위치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0%가량 주가 하락을 보여줬고 역시나 당일 2개월 중 신고 거래량이 터져주었고요. 최근에 움직인 종목이 아닙니다. 2017년도 12월 장세가 대세 상승장에 있었을 때 해당된 종목입니다. 대세 상승장에도 역시 기법에 포착이 되고 대세 하락장, 혼조세 속에서도 항상 살아남는 매매법입니다. 대성창투가 2017년도 12월 달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0% 주가 하락을 보여준 이후 바로 12월 달에 2017년 12월 기법에 포착이 됐습니다. CCI 과매도 시그널 화살표가 떠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2개월 중 신고 거래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주가 급등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는 그대로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장세무관 매매법으로 이 대성창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거래량은 이게 신고 거래량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대세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대성창투가 어떠한 식으로 올라갔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떨어졌고 기법에 포착이 되었고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역시나 놓치지 않고 150%가량 2,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4,5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4,500원을 돌파한다. 수익률 100%를 가볍게 돌파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성창투와 같은 종목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장세무관 매매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드리면서 한 종목만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팍스넷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팍스넷이라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었냐면 역시나 이제 그 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이었는데 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팍스넷을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정확하게 팍스넷이 기법에 포착된 날을 필두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팍스넷이 정확하게 기법에 포착이 된 날이 언제냐면 일단 1차적으로 포착된 날, 고점 대비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기법에 언제 포착이 되냐? 바로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8월 10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자, 2017년 8월 10일 날 목요일 날 정확하게 팍스넷이 기법이 포착이 되었는데 자, 2개월 중 신고 거래량이 터져졌고 그 전에 바닥권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떠졌습니다. 당일은 아니지만 그 주가 유사한 부분, 그 바닥 구간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떠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주고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30에서 50% 주가 하락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50% 떨어져 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팍스넷 같은 경우에 포착이 되고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냐. 제가 차트를 옆으로 조금씩 당겨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대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1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가 가능했냐. 그대로 종가 매매를 기록했을 때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역시나 다음번에 팍스넷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됐는데 이 팍스넷이 제대로 포착이 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팍스넷이 이날 다시 한번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날 팍스넷이 2차 지금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서 이 종목이 기법에 포착이 됐는데 자, 앞전에 있는 팍스넷과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린 기법에 포착됐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2017년 8월 10일 날 포착된 팍스넷과 그리고 2017년 8월 10일 이후에 2017년 11월 30일 날 다시 한번 이 기법에 포착이 됐는데 보시면 팍스넷이
2017년 11월 30일 날 포착된 이후에는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낙폭은 커졌고요. 과매도 시그널이 떠졌고요. 2개월간 신고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주가 역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해줬어요.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낙폭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50% 이상 낙폭을 이어준 이후에 역시나 여기서도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2017년 8월에 포착된 팍스넷과 2017년 11월에 포착된 팍스넷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2017년 8월에 포착된 팍스넷은 20% 주가 급등을 보여주었는데, 자 보십시오.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주가 급등을 보여주었냐? 자, 조정을 거친 이후에 팍스넷이 몇 %까지 올라가냐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대비해가지고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첫 번째 기법에 포착됐을 때 20% 정도였는데 왜 그 다음에 포착됐을 때는 80%씩이나 강력하게 올라가 주었느냐. 여기에는 똑같은 기법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 미세한 차이를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똑같은 기법인데 앞에선 20%고 뒤에서는 80% 급등을 보여주었는지, 이것은 샘표 종목과도 관련이 있고 동원 종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들은 80%, 150% 주가를 급등을 보여주는데 왜 SH에너지화학은 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분명한 차이를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기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그 히든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기법을 오늘 또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매매 기법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 바로 잠시 후에 또 밤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치면은요,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면요, 방송 보기 배너 보시죠? 노란색 방송 보기 배너 클릭하셔서 다양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의 히든 매매 기법은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기다리는 그 내용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힌트와 함께 히든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이번 한 주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시장 오히려 좀 상승폭을 늘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면서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에도 역시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은 존재합니다.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힌트와 함께 또 보도록 하죠. 예.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준비해온 종목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또 움직여줄 거기 때문에 이슈를 동반해서 비트코인이 움직여줬을 때 G20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일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안착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가는 뭐 말해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알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보통 이 비트코인을 공략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 비트코인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한폭과 하한폭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시고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 제도권을 공략하면서 차트 공략과 함께 이루어지는 주식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공략한다면 비트코인만큼의 높은 수익률 한번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바로 다음 주에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기업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안 솔루션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들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의 그 공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부각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거래소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첫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죠. 보안은 생명이다. 이제 더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이 가상화폐가 돌아다니게 되면 보안이 거의 생명과도 같이 돈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돈을 주무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기업이고요. 보안 솔루션 전문 개발 업체로서 영위를 하면서 두 번째로 키오스크와 ATM 등에 적용할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가져왔냐면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지금 증시가 힘든 상황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좀 나아지려고 했더니 최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서 기업들을 지금 난처하게 만든 상황이죠. 지금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도소매 업종들, GS 리테일, BGF 리테일, 신세계 뭐 여러 가지 도소매 업체들뿐만 아니라 유통주들이 주가 하락을 보여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수혜를 입을 수가 있냐? 최저금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키오스크라든지 ATM 등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아르바이트생 안 뽑습니다. 사람 안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하겠죠. 지금 햄버거 가게 마찬가지, 편의점 마찬가지, 키오스크 기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종업원들이 주문 받는 거 대신 저쪽에서 기계에서 주문해 오라고 합니다. 그럼 번호표 뽑아서 바로 줍니다. 왜? 이제 최저금리 인상되면 종업원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더불어서 비트코인 솔루션까지 개발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미래성이 탄탄한 기업. 근데 주가는 지수 따라서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그럼 주가가 떨어졌으면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성은 있는데 과연 지금 찍어도 되는 종목인가요? 마지막 힌트 무슨 힌트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찍어야 되는 전세 역전 매매법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미래성까지 있는 종목을 저가 바로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서 매집을 하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보실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 단기간뿐만 아니라 중장기까지도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워낙에 화제성이 좋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에서 좀 리스키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미래성이 굉장히 밝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와 비슷한 추세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우리기술 투자도 네네. 비트코인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떨어진 부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가지고 낙폭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과매도 시그널이 떠졌죠. 하지만 신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힘을 받지 않은 상황, 아직까지도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0% 큰 낙폭을 보여주고 과매도 시그널까지 나와준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도 좋게 터져줬는데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 확실한 신고 거래량이 아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다 할 만큼 확실하게 뚫어주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좀 아직까지도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다 할 만큼 뭐 시원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다 지지선이 되고 동시에 저항선이 됩니다. 보시면 이 지지를 받아주는 선과 저항선 안에서 계속 갇혀있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시그널 포착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확실하게 한번 뚫어주고 시원하게 파동을 1차적으로 보여줬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출발을 할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매매법과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 기법뿐만이 아니라 관련 종목까지 얻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모두 한 번에 얻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잠시 후 밤 9시부터 말 그대로 무료입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법은 물론이고 다음 주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치면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면은요. 방송 보기 배너 보이시죠? 노란색 방송 보기 클릭하셔서 단타장인 전문가의 무료 방송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 밤인데도 또 열심히 무료 방송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뭐 금요일 밤이라고 해가지고 놀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장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놀 수 없죠. 투자자분들 지금 마음이 놀 수가 없는 마음 상태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루 좀 장세 안 좋았다고 좌절할 것이냐? 우리 투자자분들 그렇게 나약하신 분들 아니시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은 지금 장세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계속해서 알고 가셔야 하는 기법입니다. 오늘의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가 훗날 투자자분들에게 자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 뭐 고맙다는 인사까지도 필요하지 않지만 이 매매법을 정말 제가 애정을 들여서 개발한 그 매매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매매법을 정말 애정을 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심사숙고하시고 종이와 펜 준비하시고 제대로 적고 연습하고 숙달하신다면 훗날 주식으로서 우는 날이 아닌 웃는 날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온라인 강의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은 여타 다른 기법들보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역시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알려드린 이 매매법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서 높은 수익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히든스탁에서 100% 넘는 수익을 구간하시면서 기록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오늘 매매 기법까지 또 특별히 주셨고 바로 잠시 후 시작되는 9시부터 시작되죠.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더더욱 많은 내용 공개해 주십니다. 특히 종목이 공개되거든요. 여러분들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치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노란색 방송 보기 배너 뜨거든요. 클릭하시면 단타장인 전문가의 무료 방송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히든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바로 잠시 후 약 한 1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밤 9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접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히든스탁 금요일마다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단타장인 전문가의 매매 기법 또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또 다시 참고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